지난 2월 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그러자 이 재판을 맡았던 정영식 부장판사를 파면하라는 국민청원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섰고 청와대가 이 내용을 법원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지금 알려져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강동원 기자와 함께 그 적절성 여부를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예. 청와대에서 청원 내용을 법원에 전달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바로 상권 분립을 위협했다는 논란입니다. 예. 행정부인 청와대가 사법부인 대법원의 법관 인사에 관련된 내용을 전달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물론 청와대는 청원에 대해서 공식 답변을 할 때 법원 행정처에 전달하겠다고 투명하게 밝혔던 내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문서나 이메일 등은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전화 통화만 한 것이고 또 통화를 하면서도 어떻게 하라는 내용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한 건 아니다. 이 말이 자칫하면 어떻게 하라는 뜻으로 들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특히 청와대는 공식 답변을 할 때 국민의 뜻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청원을 통해서 드러난 국민의 뜻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모든 국가 권력 기관들이 그 뜻을 더욱 경청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정 비서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법관을 파면하라고 한 청원을 법원이 경청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예, 맞습니다. 당장 법조계에서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대법원에게 전달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 청와대 이런 진정 왔으니까 당신들이 그거 신경 써라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예,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개별 사건마다 국민청원이 있다고 해서 이를 모두 법원에 전달하면 법원은 여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일은 엄격하게 금지돼야 한다. 이런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자, 그런데 법관 인사에 대해서는 뭐 헌법에도 명시가 돼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만큼 사법권 독립이 중요하다 이런 뜻일 텐데 그렇다면 이 청원 자체가 헌법 정신과 맞지 않는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겠군요. 맞습니다. 헌법 106조 1항은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청와대도 인정한 부분인데요. 따라서 판결을 잘못했으니 판사를 파면하라. 이런 청원은 헌법에 위배될 수도 있는 그런 청원입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권한을 침범하고 헌법에도 위배되는 청원에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고 거기에 대법원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내용을 전달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현재 대법원장 임명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청와대 참모가 이런 뜻을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고 하면 대법원장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좀 경솔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군요. 예.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